자, 잠깐 쉬었으니까 이제 또 우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잘라가지고 꼭 연속되지 않더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고, 일정 크기로 자르는 페이징, 논리적 크기로 자르는 세그먼테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그먼테이션에 대해서 이 앞 시간에 했는데, 앞에 봤던 슬라이드죠, 그렇죠? 뭐 이런 내용 잘 아시도록 하고, 앞 시간 끝에 우리가 보호와 공유라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페이징보다 세그먼테이션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시험 문제 내도 되겠어요? 왜 낫는가? 그냥 낫다가 아니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뭐 세상에 늘 그렇듯이 좋은 점이 있다면 또 나쁜 점도 있는데, 이런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그먼테이션은 어떤 점이 또 안 좋은 점이 있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세그먼테이션은 뭐냐니까 얘를 쪼갤 적에, 자를 적에 논리적인 크기로 짜더라 보니까 크기가 각기 달라요. 코드, 데이터, 스택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모리가 처음에 부팅하고 나면은 메모리가 깨끗하겠지. 처음에는 메모리가 깨끗할 겁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P1의 코드, 데이터, 스택을 잘라서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P1의 코드, P1의 코드, 또 P1의 데이터, 그 다음에 P1의 스택. 뭐 좀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이렇게 넣었고, 이번에는 P2의 데이터, 코드 넣어볼까요? P2의 코드. 그 다음에 P2의 데이터. 그 다음에 P2의 스택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빈 공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 요거 크기하고 요거 크기는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실제로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실제로도 다를 거예요. 왜냐하니까 요 코드, 데이터, 스택 크기가 다르니까 이게 같지 않죠. 그렇죠? 홀의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자, 좀 이따가 P3를 올리려고 해요. 여기다가 P3를 올리려고. 요 P3를 올리려고 하는데, P3의 코드를 여기 넣는 게 좋을까요? 여기 넣는 게 좋을까요?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제일 우리가 요거 first fit, best fit, worst fit 하는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 P3의 코드를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제일 먼저 만나는 데 넣으려면 여기일 거고, 제일 비슷한 데 넣으려면은 여기일 거고, 물론 뭐 숫자가 대입돼, 어쨌든 요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라.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할 거예요. 지금 P3의 코드를, P3를 넣으려면은 요 두 개 합치면은 넣을 수 있는데, 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넣는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발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P2의 코드는 여기 말고 P2의 코드는 여기 넣고, P2의 코드는 여기 넣고, 그 다음에 P3 하고 있지. P3의 코드를 여기 넣고, P3의 데이터를 여기 넣었는데,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되니까 P3의 스택을 넣어야 되겠어요. P3의 스택 크기가 요만한데 요 놈을 넣으려고 하니까 얘가 떨어져 있는 거라. 얘가 지금 P3의 스택인데 얘를 넣으려니까 여기도 작아서 못 들어가고 여기도 작아서 못 들어가고, 요 두 개를 붙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 P3의 스택이 못 들어가는 거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외부 단편화라고 해요. 외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가 뭐예요? 얘가 홀들을 합치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크기가 되는데, 얘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있어 놓으니까 P3의
코드 데이터는 들어가는데 스택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외부 단편화라고 이미 배웠고, 그래서 세그먼테이션을 쓰면은 페이징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세그먼테이션을 쓰면은 외부 단편화 문제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외부 단편화는 메모리 로스가 되게 많아요. 내부 단편화와 달리.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서를 잘라가지고 메모리 안에 넣을 적에 페이징처럼 일정 크기로 자르면 외부 단편화가 없었지만은 요거는 외부 단편화가 생긴다는 거지. 우리가 프로세서를 잘라갖고 메모리에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외부 단편화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이 세그먼트 단위로 쪼개서 올리면은 외부 단편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치명적인 문제인 거지. 앞에 아무리 보호나 뭐 그런 걸 다 보호나 공유나 이런 게 좋다 하더라도 외부 단편화가 해결 안 되면 메모리 로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방식을 잘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 두 개 합치면 어떨까요? 뭔가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세그먼테이션은 보호와 공유 면에서 좋고, 페이징은 외부 단편화가 없어져서 좋으니까 이 두 개를 쓰면은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페이징을 썼기 때문에 보호와 공유 면에서 안 좋을 것 같고, 세그먼테이션을 썼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을 거고. 조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조합을,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그먼트를 페이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지. 프로세서가 있다면은 프로세서를 자를 적에 처음에는 세그먼트로 잘라요. 세그먼트로. 어디에 적을까? 여기 적을까? 우리가 의미 있는 단위로 쪼갤 적에 보통 하나의 프로세서는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코드, 데이터, 스택. 화면에서 보다시피 크기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세그먼트 단위로 잘라. 그 다음에 얘를 바로 메인 메모리에 올리려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요 코드, 요 세그먼트 있죠? 얘를 일정 간격으로 자릅니다. 데이터도 일정 간격으로 자릅니다. 스택도 일정 간격. 그래서 처음에는 세그먼트로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각 세그먼트를 또다시 페이지로 자르고, 이렇게 두 번 자르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니까 페이지드 세그먼테이션. 페이지가 가미된 세그먼테이션인 거지. 그 영어 표현이 페이지드 세그먼테이션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세그멘티드 페이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먼저 페이지로 자르고 그걸 다시 세그먼트로 자르고 그런 말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페이지드 세그먼테이션.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그먼트로 먼저 나누고 각 세그먼트를 다시 페이지로 나누면은 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텔의 8086 계통, 펜티움 미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펜티움 미니, 코어 프로세서니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배울 적에 여기에 MMU, 이게 페이징이면 페이지 테이블이고 세그먼테이션이면 세그먼트 테이블일 텐데, 요거는 처음 주소를 갖다가 세그먼트 단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단위로 나눈 걸 또다시 페이지로 나누기 때문에 주소가 1이 나가고 세그먼트 테이블로 가고, 이게 다시 페이지 테이블로 가고,
이게 다시 물리주소로 가니까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따라서 어떤 점이 안 좋을까? 트랜슬레이션, 주소 변환하는데 좀 더 부담이 많은 거지,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더 부담이, 그림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공유와 보호 면에서 효과적이고 외부 단편화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정말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러나 진짜 정말 좋으냐 하면은 우리가 요 주소 낼 적에마다 두 개의 테이블을 통과하게 되니까 또 속도 면에서는 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 그렇죠? 항상 어느 쪽이 좋아지면은 어느 쪽은 또 안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나요? 트레이드 오프라고 부릅니다. 트레이드 오프. 뭐 하나가 좋아지면 뭐 하나는 나빠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도 컴퓨터 세상에도 늘 있다는 거죠. 미인이 되고 싶습니까? 미인은 보통 빨리 죽죠, 그렇죠? 미인이 안 돼봐서 모르나? 하여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하나가 좋아지면 어느 하나가 나빠지고 뭐 그런 것들이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늘 왕왕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은 페이지 뭐죠? 그 메모리 로스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잘라서 넣는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주제를 바꿔야 되겠네요. 아마 메모리 관리에서 제일 마지막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가상 메모리입니다. 영어로 virtual memory. 가상이라고 하는 건 가짜라는 뜻 아닌가, 그렇죠? 가짜 메모리예요, 가짜.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가상 메모리는 왜 나왔냐니까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리 생각해 보세요. 자기 PC에 메모리가 1GB가 꽂혀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메모리를 더 추가하지 않는 한은 그냥 1GB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2GB나 되는 프로세스를 올릴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못 올라가지, 그렇죠? 여기에 예제를 드린 것처럼 만일에 내 메인 메모리가 100MB짜리다. 요새는 별로 크지 않죠, 100MB. 요 100MB짜리 메모리에 200MB짜리 프로그램을 올리려면은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리죠, 그렇죠? 내 생각에 뭐 요새 웬만한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 크기가 이 정도 돼요, 200MB. 그런데 내 PC에 꽂힌 메인 메모리가 100MB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프로세스 크기가 200MB고 내 컴퓨터에는 100MB밖에 없으면은 못 올리는 거예요.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이런 고민 많이 했겠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물리 메모리보다, 실제로 꽂힌 메모리보다 더 큰 프로세서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나온 개념이 가상 메모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다 가상 메모리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가상 메모리 어떻게 만드는가 봅시다. 지웠지만은 뭐 또 똑같이 그립니다.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가 있겠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메인 메모리는 100MB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좀 큰 프로그램을 올리고 싶어요. 뭐 게임이든 뭐든. 근데 요거 보니까 코드, 데이터 스택 합쳐가지고 얘가 크기가 200MB인 거래요. 요 다 합쳐봤자 100MB고 얘가 200MB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못 올려요. 못 올리면 실행도 못 하겠지. 근데 얘를 어떻게 올릴 수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프로세서 이미지가 아까 요게 200MB라고 했는데 요거를 모두 메모리에 올릴 필요가 있을까? 아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요 다이나믹 로딩 할 적에 그런 말을 했는데 요 프로그램 안에 보면은 지금 당장 안 쓰이는 루틴도 꽤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오류 처리. 만일에 어떤 게임 하다가 파일을 여는데 파일이 안 열리면은 이렇게 해라. 근데 그 이렇게 해라라는 루틴은 보통 때는 필요 없어요. 언제 필요해요? 오류가 발생하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그래도 메모리 좁은데 그 루틴까지 처음부터 메모리에 넣을 필요 없는 거라 안 넣고 있다가 언제 올리면 될까요?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올리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류 처리 루틴이 예를 들어서 뭐 50MB였다면은 50은 빼고 나머지 150만 올리자는 거지. 아, 그래도 150이 올라가나? 아직도 안 올라가는 거라. 그럼 또 딴 거 안 올려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이게 HWP 같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워드 요 할 적에 그 안에 보면은 코드 안에 정렬하는 코드도 있고, 알죠? 그렇죠? 정렬, 소팅하는 거. 그 다음에 표 만들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아래 한 걸 작업할 적에는 정렬이나 코드 이런 건 사용 안 할 예정이야. 근데 이거를 굳이 올릴 필요 있을까? 요거 빼자는 거지. 요거는 예를 들어서 정렬하는 부분이 30이고 또 표 만들기 기능이 40이고 그러면 요거 빼고 올리자는 거지. 그러면 얼마가 빠진 거예요? 70, 그러면 120이 빠진 건가? 120이 빠지면은 나머지가 얼마죠? 80. 그러면 올라가겠네. 그럼 올라가겠네. 다시 말한다면은 가상 메모리는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프로세서를 메모리에 올릴 적에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이 프로세서 코드 데이터 스택을 다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다 올릴 필요 없는 거라 필요한 것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널널하게 올라갈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개념이 이겁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는 프로세서가 한 개인 경우만 했는데 꼭 한 개일 필요는 없겠지. 이제 조금 일반화해 봅시다. 이제는 요거 메모리가 100MB인데 프로세서를 3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를 3개. 요거 크기는 50MB고 얘는 80MB고 얘는 30MB. P1, P2, P3 3개 프로세서가 있는데 요 3개를 우리가 메모리에 올리려고 하는데 딱 보면 숫자의 합이 100을 넘죠. 그냥은 안 올라갑니다. 그냥은 안 올라가는데 이거를 꼭 필요한 놈만 올려보내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얘를 우리가 그래서 일단 잘라서 올려야 되겠는데 세그먼트 단위로 쪼갤 수도 있겠고 페이지 단위로 쪼갤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일단은 페이지 단위로 쪼갭시다. 페이지 단위로 쪼개는 건 뭐죠?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겁니다. 일정 크기로. 그래서 일정 크기로 잘랐어요. 그래서 일정 크기로 잘라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게 요놈, 또 요놈이라 하니까 그렇네. 2분 요렇게 올리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할까? A, B, C, D, E, F, G, H. 네, 요렇게 해가지고 요놈만 다시 놈이라는데 어쨌든 올립시다. A, B, C, D, E, F, G, H. 자,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지. 우리가 보다시피 프로세서 크기를 합치면은 100메가를 초월하기 때문에 원래는 못 올려요. 원래는 못 올리는데 우리가 가만 생각하니까 오류 처리 루틴 빼고
또 뭐 배열이나 이런 거 빼고, 왜냐니까 지금 당장 안 쓰인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놈만 올린다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라. 이렇게 보니까, 뭐 충분히 프로세스 크기가 크다 하더라도, 내 물리 메모리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자르되, 페이지 단위로 자르는 거. 프로세스는 페이지의 집합이고, 지금 필요한 페이지만 메모리에 올린다. 이런 개념인 거지. 아까 요 그림이죠. 프로세서를 페이지 단위로 자르고, 지금 필요한 페이지만 메모리에 올리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페이지만 메모리에 올린다. 요거를 다른 말로 지금 요구되어지는 페이지만 메모리에 올린다. 지금 요구되어진다. 요구되어진다라는 말을 영어로 demand라고 하죠. 수요, 공급할 때 수요. 요구되어지는 거를 dema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하나 알아둡시다. demand paging. demand paging. 우리말로는 요구 페이징이라고 합니다. demand paging은 뭐냐니까 프로세서를 페이지 단위로 잘라갖고 메모리에 올리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지금 요구되는 페이지만 메모리에 올리고 지금 당장 필요 안 한 거는 베킹 스토어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demand pag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올라갔는데, 그러면 페이지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먼저 P1에 대한, 우리가 프로세서 3개가 지금 올라는 가 있는데, 그 중에 CPU는 어느 하나만 실행하겠죠. 먼저 P1이 실행되는 시점에 페이지 테이블 내용을 봅시다. 지금 P1이 페이지 테이블 오브 P1. 프로세스가 콘텍스트 스위치 될 때마다 페이지 테이블 내용도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P1이 실행된다고 합시다. P1이 실행되는데 요거 페이지 테이블이니까 여기 프레임 번호가 들어가 있겠지. 요 번호를 붙입시다.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여봅시다. 지금 보니까 요게 0, 1, 2, 3, 4, 5인데 0번째 페이지는 A인데 A는 어디 있나요? 두 번째 프레임에 있죠. 0, 1, 2, 3. 그래서 얘는 다른 색으로 할게요. P1의 0번째 페이지는 A인데 두 번째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여기 2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또 P1의 첫 번째 페이지는 B인데 3에 있으니까 3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P1의 두 번째 페이지는 어디 있나요? 없죠, 그렇죠? 아직 안 올라와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어 넣어야 될까? 아무것도 못 적어 넣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P1의 세 번째 페이지는 C인데 어디 있나요? 0번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 0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1의 네 번째 페이지는 어디 있나요? 아직 메인 메모리에 안 올라와 있다, 그렇죠? 베킹스터. 그래서 네 번째 페이지는 없음. 네 번째하고 P1은 전체적으로 5개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그림에 보니까 네 번째하고 5개 페이지는 여기에 없음 이런 표시를 해야 되겠지. 컴퓨터에서 없음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뭘 넣어둬야 없다는 표시가 될까? 애매한 거라 마이너스 1을 넣어두면 될까요? 뭐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 근데 마이너스 1을 나타내려면 여러 비트가 필요하고 더 쉬운 방법은 이거입니다. 더 쉬운 방법은 여기에다가 한 비트를 더 두는 거예요. 한 비트를 둬가지고 요 비트 이름을
valid bit라고 부릅니다. valid. 영어로 valid가 뭐지?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요 2, 3, 0 요거는 메모리에 있는 유효한 값이니까 얘는 1로 두고 요처럼 없는 값에 대해서는 0을 두는 거라. 0을 두는 거라. 이렇게 하면은 요 비트를 보고서 요 네 번째 페이지는 메모리에 없는 거구나. 두 번째도 없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 비해서 요런 거는 메모리에 있고 실제 위치는 여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valid 비트를 둬가지고 이놈이 메인 메모리에 P1은 전체적으로 크기가 되게 커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메모리에 올라와 있고 어떤 거는 안 올라와 있는데 안 올라와 있는 거를 표시를 이렇게 valid 비트로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1로 된 거는 valid인 거고 0으로 된 거는 invalid. 유효하지 않은 거다. 그렇죠? 1로 돼 있는 건 valid고 0으로 돼 있는 거는 invalid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P1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P1을 실행하면 처음에 CPU가 어떤 주소를 내겠죠. CPU가 어떤 주소를 냈는데 그 주소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A나 B나 C였다면은 이미 메모리에 있으니까 주소 변환해갖고 실행하면 되겠지. 근데 하필이면 얘가 뭐를 주소를 냈는데 그 주소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 요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로 딱 들어가 보니까 invalid로 되어 있어. 없다는 뜻이거든. 없으면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실행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들고 와야 되겠죠. 여기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빈자리에 어디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만일에 우리가 어떤 주소를 냈는데 거기에 내용이 없으면은 여기서 신호를 보냅니다. 인터럽트. 전기 신호를 내면은 CPU는 지금 하던 일을 중지하고 OS에 요 오류 처리를 하는 루틴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코드를 넣어주면 될까? 아까 가져오지 않았던 두 번째 페이지를 가져오자 라는 그런 루틴을 이 안에 넣어두면 되는 거지. 그래갖고 요 들고 와가지고 얘를 어디에 두면 될까? 여기 비어있네. 요게 예를 들어서 뭐 I라고 합시다. 그럼 I를 여기 들고 오고 여기에는 아까 얘가 두 번째 페이지니까 요 두 번째 페이지가 몇 번째 프레임에 들어갔냐니까 8에 들어갔죠. 따라 이 8이라고 쓰고 이제는 얘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invalid가 아니거든. valid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1로 바꾸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뭘 한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한 놈만 메모리에 올려놓고 안 올라와 있는 거는 invalid로 표시한 다음에 실제로 실행하다가 운 좋아서 있는 거 실행하면 다행이고 운이 나빠서 없는 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럼 그제서야 들고 오면 된다는 거지. 요 페이지가 요구되어지면은 그제서야 들고 온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요구 페이지, demand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메모리를 한결 전략할 수가 있겠어요. 만일에 이런 방식이 아니면은 얘들이 메모리에 3개가 다는 못 올라오거든. 그러나 이렇게 하면 3개가 일단은 다 올라옵니다. 도중에 그쵸? 이렇게 없는 놈을 갖고 올 때도 있지만은 그때 요 필요할 때만 들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실행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이런 걸 우리가 디맨드 페이징이라고 하고 곧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가상 메모리를 만드는 방법이 역시 2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면은 디맨드 페이징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왜냐하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맨드 페이징을 사용하고 버추얼 메모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디맨드 페이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디맨드 페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하냐니까 페이징이니까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왜냐하니까 우리가 모든 페이지가 다 메모리에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 그 중에 일부 지금 필요한 놈만 올라오기 때문에 밸리드 비트가 추가된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프로세서를 보관해둘 베킹 스토어가 필요해요. 베킹 스토어를 다른 말로 스왑 디바이스라고 부른다. 지난번에 말했죠. 그림 9.8은 교과서에 있는데 교과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나 요 그림입니다. 한번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 슬라이드 내용은 페이지 폴터라는 건데 페이지 폴터 폴트가 뭐지? 영어 뜻이 뭐죠? 뭐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말로는 페이지 결함이라고 합니다. 결함. 페이지가 결함이다. 이 페이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그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 디맨드 페이징에서 어떤 페이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그 페이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해당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다는 뜻이에요. 베킹 스토어에는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페이지가 부재라는 뜻이 뭐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교수님이 부재 중이시다 하면 없다는 뜻이잖아요. 부재 중이다. 페이지 영어로는 페이지 폴트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페이지 결함 혹은 페이지 부재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트는 뭐를 말하냐니까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는 경우 아까 여기 인밸리드로 되어져 있는 이런 놈을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CPU가 어떤 주소를 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내용이 0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건 메모리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전기적인 신호가 갑니다. 5V 신호가 딱 갑니다. 가면은 CPU는 하던 일을 중지하고 OS에 요 루틴으로 점프하는데 결국 요 루틴 이름은 페이지 폴터 처리 루틴이 되겠죠. 페이지 폴터를 처리해주는 루틴을 우리가 OS 만드는 사람이 미리 짜둬야 되는 거예요. 페이지 폴터를 처리해주는 루틴. 그래서 처리 루틴. 영어로 하면 핸들링이 되겠죠. 핸들링 루틴. 그래서 여기 그려놨네. Steps in handling a page fault.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과서 가진 사람들 9.6 그림을 보세요. 대충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CPU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소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CPU가 페이지 넘버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내는데 CPU가 내는 주소가 예를 들어서 그 주소가 5번째 페이지에 20번째 라인이라고 합시다. 옵셋은 20이고 페이지 번호는 5예요. 그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요 내용인데 CPU가 5번째 페이지를 딱 보니까 여기 인밸리드로 되어 있는 거라. 그럼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다는 뜻이거든. 메모리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쪽으로 전기 신호가 옵니다. 그럼 CPU는 하는 일을 중지하고 OS에 페이지 폴터 처리 루틴으로 점프해요. 그러면 얘가 실행되면서 얘가 OS가 도는 거에 돌면서 하드 디스크를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요 놈을 어디로 갖고 와요. 메인 메모리로. 일단은 메인 메모리 비어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9번째가 비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요 놈을 갖고 와요. 요 I니까 요거를 J라고 할까? 그러면 J를 들고 왔어. J를 들고 왔어.
J를 들고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얘가 9번째 프레임 안에 들어갔으니까 얘를 9라고 적어주고, 이제는 얘가 메인 메모리에 들어왔으니까 얘를 1로 밸리드 하다고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 실제로 요 놈을 읽어오면 되겠죠. 아까 요 놈 읽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요거 읽어오면 되겠지. 이런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단계별로 이게 몇 단계더라? 어쨌든 이래 놨는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어요? CPU가 어떤 주소를 냈는데 그 주소가 메인 메모리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실행되는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냈는데 없으면은 여기서 인터럽터가 걸리고, 인터럽터가 걸리면은 이쪽으로 점프해갖고 OS 루틴 안에서 해당 페이지를 읽어서 메모리로 가져오고, 가져온 프레임 번호를 여기에 기록하고 요 비트를 밸리드로 설정하고, 많죠? 요 과정이 쭉 일어나도록 우리가 요 코드를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페이지 폴트 처리 루틴이라고 이야기하고,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폴트. 자,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 용어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디맨드 페이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용어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퓨어 디맨드 페이징. 디맨드 페이징은 우리가 알고 있고, 퓨어는 뭐지? 순수하다. 순수한 디맨드 페이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진짜로 필요한 놈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베이킹 스토어에서 메모리로 들고 올 적에 진짜 필요한 페이지만 들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퓨어 디맨드 페이징에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적에는 프로그램이 처음, 그래서 아래 한 거를 봅시다. 처음 시작할 적에는 어떤 페이지가 필요할까? 아무도 모르지, 그렇죠? 어떤 페이지가 필요할지 우리 몰라요. 그래서 아래 한글 같은 거 실행할 적에 아예 아무런 페이지도 메모리에 안 올리고 시작을 해요. 퓨어 디맨드 페이징 같은 거. 말 그대로 순수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들고 오는 거라. 그래서 당연히 처음 실행할 적에부터 아무것도 안 들고 왔기 때문에 처음 실행하자마자 뭐가 일어날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페이지 들고 오는 거예요. 퓨어 디맨드 페이징은 진짜로 필요한 놈만 들고 오는 거.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장단점이 뭐가 될까? 퓨어 디맨드 페이징으로 하면은 처음부터 페이지 폴트가 막 일어날 테니까 속도가 느리겠죠. 페이지 폴트가 일어날 때마다 아까 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그건 단점이고, 장점은 뭘까? 메모리가 정말 전략되는 거지. 진짜 필요한 놈만 올라오니까 메모리가 한결 전략되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퓨어 디맨드 페이징에 반대되는 게 이미 프리 페이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리는 무슨 말입니까? 미리라는 뜻이에요. 라틴 말, 헬라 말로 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프리, 우리가 미리, 이 말은 말 그대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요 페이지는 필요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미리부터 몇 페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퓨어 디맨드 페이징은 진짜 필요 안 하면 안 갖고 오는 건데 비해서 프리 페이징은 지금 당장 필요 안 해도 얘는 필요할 거다 해갖고 미리 들고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방법의 장단점은 요거하고 반대겠죠. 미리 들고 왔기 때문에 메모리는 좀 낭비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사용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방법은 미리 들고 온 페이지가 사용되면은 페이지 폴트는 적게 일어나겠죠. 따라서 속도는 빠를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볼 수 있겠죠. 스와핑하고 디맨드 페이징을 비교해 봅시다. 스와핑은 우리가 페이지를, 프로세서를 내가 그때 스와핑은 뭐라고 했나? 여기다가 화장실에 가면은 일단 다 몰아낸다고 했었어요. 몰아내고 다시 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페이지를, 요 프로세서를 전체를 들고 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스와핑은 요 메모리하고 베킹 스토어를 왔다 갔다 할 적에 왔다 갔다 하는 단위가 프로세서 단위입니다. 프로세서 전체를 밖으로 내보내고 또는 새로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디맨드 페이징은 갖고 오는 단위가 프로세서 단위인 거예요. 오늘은 안 했지만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페이지가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나가기도 합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스와핑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단위가 전체 프로세서 단위라 하면은 디맨드 페이징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단위가 페이지 단위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핑도 디맨드 페이징도 베킹 스토어하고 메모리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은 차이점은 하나는 프로세서 단위로, 하나는 페이지 단위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어요. 자, 우리가 메모리 관리 배우고 있는데 마지막 주제가 가상 메모리이자 디맨드 페이징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복습해가지고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